안녕하세요.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보살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70이요. 아, 70이시고요. 이제 불편하신 게 좀 여러 곳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다 말씀을 해줘 보세요. 불편하신 제가 곳. 이제 머리가 제일 많이 아프고요. 네, 어지럽고 네. 이명 나는 거 이명 하고 있으시고, 네. 가슴 답답하고 가슴도 답답하시고요. 네. 가슴이 뭐 짓눌리는 네. 같이 답답하고 짓눌리는 것 같이 몸이 답답하시고. 이제 항상 쑤셔요. 네, 쑤시고요. 예. 예.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좀 붓고 아프고. 네, 다리가요. 예. 붓고 아프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러시면은 현재 뭐 약을 드시는 게 있으실 텐데 형제들이요? 지금 약을 드시는 게 있으면 뭘 예, 드시는지. 예, 저기 네. 예. 협심증 약. 협심증 예. 약이요. 그러시고 또 다른 거 뭐 치료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협심증 약에다가 네. 저기 신경외과에서 네. 허리하고 목 네. 디스크에 네. 약 먹는데 그게 진통제죠. 이제 그러세요. 지금 이제 자꾸 말씀하실 때 몸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거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어떠세요? 어느 쪽이 더 안 들리세요? 왼쪽이 더 안 네, 들려요. 왼쪽이 더 안 왼쪽이 들리시고. 먼저 이명이 나기 시작을 네, 했고요. 네. 또 바른 쪽도 이제 네.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생겼었어요. 네. 한 15년 전에. 네, 15년 예, 전이요. 그래서 네. 또 그때서부터 조금씩 소리가 나더니 이제 네. 지금 자꾸 몸이 안 좋아지면서 네. 점점 더 네, 네. 더 심해지시고. 예, 네, 요새 좀 그러세요. 몸이 더 나빠져가지고 요새 네. 좀 더 힘들어요. 아유, 그러세요. 예.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약간 살집이 있는 편에 속하시고 살이 예, 좀 쪄 살이 있는 편에 쪘어요. 속하시는데 예. 이제 자꾸 지금 얼굴형을 보시면 이런 분들은 살이 찌기 쉬운 체질에 속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잡수셔도 그게 조금 잡수셔도 살이 나는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이렇게 잘 찐다 이런 말씀 예.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 이런 데가 잘 붓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부어요. 잘 붓는 편이시죠? 네. 그럼 우선 제가 맥으로 먼저 확인을 예. 해볼게요. 오른손 주시고 이렇게 힘 빼시고. 네. 지금 맥을 보면 가슴에 맺힌 게 많이 있으세요. 가슴에. 예. 그래서 이게 좀 오랫동안 그 이제 화라고 그러죠. 일종의 이제 화병이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도 많이 쓰셨고 맺힌 게 많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왼손 보시고요. 네, 힘 빼시고. 지금 이제 보살님 이쪽 맥 보니까 허리도 안 좋으신데 예. 허리 어떠세요? 허리도 불편하시죠? 예, 허리도 네, 허리도 불편하시고 목도 목도 불편하시고 이러면 뒤쪽이 다 편하질 않으세요? 예, 뒤쪽이 다 편하질 않으세요? 예, 목, 등판, 예. 네, 어깨, 등, 어깨, 허리 예, 이런 허리, 쪽으로 해서 팔, 예. 네 뒤쪽이 다 편하지 않은데 예, 이제 다 그렇게 편하지가 나오지, 않아요. 네 나오시고 예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손바닥도 이제 축축하게 조금 전에 이제 보살님도 그러셨는데 땀이 축축히 나고 노란색을 띠고 계시고 이러시거든요. 네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맥 본 거하고 생긴 모습하고 이제 이렇게 불편한 증상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러시면은 이제 살이 아까 잘 찌실 수 있는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는데 풍이 오기 쉬운 분이세요. 중풍.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아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하셨어요. 네. 이거는 머리가 어지러운 거는 중풍의 이제 전조 증상에 속해요.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눈도 이제 불편하실 거고 이러시면 네. 맥을 보면요. 얼굴 머리 쪽이 다 편한 데가 없으세요. 예, 두통도 있으시고 예, 어지럽고 눈도 예. 불편하시고 예. 이러시면 이제 코도 편하지가 않으실 거고 예. 이명 물론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혀도 잠깐만 내밀어 보세요. 혀 색깔도 보면은 약간 회색빛을 띠고 있어요. 예. 이러면 이건 중증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한 증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혀의 상태는 위장 상태나 심장 상태나 또는 비장이나 이런 오장의 상태를 다 반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혀의 태가 약간 회색으로 껴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중풍이 오실 수 있어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콩팥에 그 진액도 부족하고 심장에 열도 많이 쌓여 있고 이렇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 이거는 그냥 아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아프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진통제만 드셔서 해결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아까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사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평상시에 뭘 이렇게 허투루 생각을 가볍게 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아주 그거를 끈질기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또는 누가 서운한 얘기 조금만 해도 마음속에 잘 담고 계시거나 네. 이런 편에 네. 속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화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뭉치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네. 이명. 지금은 이제 왼쪽이 더 시작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안 들리신다 했는데 이명 같은 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비인후과에서 별로 치료하기 이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증상인데 한의학에서는 이 원인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 하면 동의보감에 왼쪽에 귀가 이제 울거나 왼쪽에 귀가 우는 경우에는 화를 많이 이제 냈다.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랬을 때 오는 증상이 이제 왼쪽에 이명이에요. 또 오른쪽에 이명이 생기는 경우에는 진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은 이제 양쪽이 다 불편하신데 화가 더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화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왼쪽 이명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게 또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까지 갔는데 우리 몸에서는 화가 많으면 진액을 자꾸 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액도 부족해져서 양쪽 귀가 다 불편해지신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시면 이제 좋고, 그다음에 또 가슴도 답답하시고 쿡쿡 쑤시고 이제 이렇게 쑤시는 증상도 있고, 물론 이제 협심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당연히 이러시면은 뭐 몸이 잘 붓고 또 쑤시고 이런 게 올 수가 있고요. 무슨 해산 엄마 뭐냐 그렇죠. 맨날 보여요. 네네 푸석푸석하게 보이시고 조금 빠질 때는 네. 좀 내가 몸이 가벼우시고. 개볍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제 아까 맥도 제가 맥에서도 허리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척추가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서 그 음혈이 부족해지고 또 이제 몸에 습이 많이 쌓이는 분이세요. 그래서 동의보감 그 중풍문에 풍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인다 중풍.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중풍이 오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살님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조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근본은 몸에 쌓여 있는 이제 습을 잘 흩어주고 그다음에 가슴에 쌓여 있는 화를 흩어줘야 중풍이 치료가 돼요. 중풍이 오지가 않고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이미 중풍 증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껴요. 예, 이렇게. 느끼세요. 네, 네. 어떻게 느끼세요? 왜냐면 네. 어둔하고 감각이 네. 하고 어떤 때는 말도 어둔하고. 아, 그러시고요. 예. 네, 네. 또 이렇게 여기서는 생각이 나는데 네. 표현이 안 되시고. 표현이 안 되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옛날에 내가 네. 아니구나. 그렇죠. 그냥 내가 이거 얼른 빨리 네. 뭔가를 그러시죠.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러다가 맞습니다. 우연히 이제 선생님 네. 저기를 듣게 돼가지고 예. 그러셔서 지금 신청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중풍 증상 중에 이제 말초성이 있고 이제 중추성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팔다리만 이렇게 불편하신 건 이제 반신불 쏘고 이러는 거는 그냥 거죽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가 불편하시다. 네. 이제 말이 어둔하다. 네. 또는 생각을 했는데 표현이 잘 안 된다. 네. 이거는 이제 뇌 활동에서 오는 그리고 눈 거거든요. 밑에 가요. 이렇게 네. 경련이 찌찌찌찌찌 경련이 일어나요. 오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예, 풍의 한 간간히 증상이죠. 이렇게, 예. 흔들리는 거는 다 풍의 예. 증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추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몸에 이제 습이 잘 쌓이는 분이다 이렇게 했고, 맥에 또 뭐가 나타나냐면 몸에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자꾸 습이 쌓이게 되면 그게 뭉치면서 이제 이렇게 노폐물로, 담음이라는 노폐물로 돼서 곳곳에 이제 쌓이게 되고, 또 동의보감에 담미신규라는 말이 나와요. 담미신규. 그 담음이라는 물질이 심장의 구멍을 막으면 중풍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장의 구멍을 막는다는 의미가 언어도 잘 안 된다. 직접 이제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또 두뇌 활동이 잘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심장의 구멍을 막고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중풍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측으로 증상이 많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이러시면은 스트레스에 잘 노출이 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운도 많이 딸리시고 이러기 때문에 증상이 우측으로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를 곳곳을 이제 잘 하셔야 근데 되고. 이제 오전에 선생님 네. 더 기운이 없고 더 네. 힘이 들어요. 네, 네. 오후가 저는 더 좀 나아요. 편하시고 당연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왜 아까 제가 이제 손바닥이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다 그랬어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비장 기능이 원활하게 돌지를 못하세요. 쉽게 설명을 해서 시동이 잘 빨리 안 걸리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땐 힘드시는데 일어나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운이 좀 나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피곤하면 우선 간이 나쁜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이 어때서가 아니라 비장 기능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제가 몸에 습이 잘 쌓이는 분이다 하는 거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비장 기능은 수분 대사를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습이 자꾸 쌓이면 몸이 무거워지면서 자꾸 두루눕고 싶어지고, 예, 자꾸 네, 눕고 자꾸 싶고 눕고 그냥, 싶고, 예, 이렇게. 오전에는 또 기운이 없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 조금 기운이 나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지고, 지금 증상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원인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가닥을 잡으려면 지금 이제 중풍 치료를 하셔야 된다. 또 중풍은 살이 찌신 분들한테 많이 오신다. 또 몸에 수분이 자꾸 쌓이는 거는 비장 기능이 허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또 살은 점점 떠지면서 기능은 점점 약해지신다. 예, 이렇게 볼 수가 나쁜 있죠. 만큼 자꾸 쪘어요. 그렇죠. 몇 년 동안에요. 네. 계속 저기 시술하고 뭐 하고 네, 그러니까 예, 무슨 시술을 지금 협심증 때문에 시술을 하셨어요. 협심증을 작년에 되고 재작년에 하고요. 두 번을. 그러셨어요. 네. 그 저기 6년도에는 담석 수술하고 그러다 담석 보니까 수술하셨고. 자꾸 이제 운동을 더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걷지도 네, 못하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체중이 지금 더 늘었어요. 아까 이제 협심증 약을 드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술도 하셨네요. 예. 그러시고 그럼 수술하신 게 꽤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예. 이제 담낭 수술도 하셨고 예. 또 뭐 수술하신 자궁근종 자궁도 수술. 수술하셨고 또 허리는 또 저기 막 네. 수술은 안 하고 네네. 그냥 물리치료로 입원해서 그러셨어요. 받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걸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제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관계고, 담낭을 수술하셨기 때문에 소화 기능은 점점 더 안 예. 좋아지시고, 이게 담낭에 이제 담석이 쌓인다. 이것도 기가 울체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다음에 자궁 수술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근종이 올 때는요, 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노출이 잘 되고 민감하신 분들이 덩어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는 증상. 43세. 43세. 그때 네, 다 그러셨네요. 그러면 자궁도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허리가 당연히 약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디스크나 이런 증상이, 좌골신경통 비슷한 이런 증상이 오기도 쉬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질이 이러신 분들은요, 이건 이제 양명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시게 돼요. 수술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려면 이제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우선 이제 그 담음이 많이 쌓여 있는 걸 흩어주고, 화를 흩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완을 좀 하실 부분이 있는데, 허리를 보완을 하셔서 이제 그 자궁이 없으니까 그거 대체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이것도 노폐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 또 담낭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근본은 그 이제 담음을 없애주는 중풍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우리가 불편해서 생활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조절을 하시는 것이 이제 우선적인 치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치료가 빨리빨리 쉽지는 않지만 한의학적으로 그렇죠. 치료를 나이가 하면은 이제 제가 있으니까. 그러시죠. 많이 편해지실 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치료를 해보시면 좋으시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둘요. 아, 52세시고요. 네. 그러면 폐경은 되셨어요? 아니요, 지금 하고 아, 있어요.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럼 초경을 몇 살에 하셨어요? 18, 19. 아, 늦게 하셨네요. 네. 네. 보통 이제 52세면은 폐경이 되셔야 되는 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뭐 1, 2년 조금 더 하실 수는 있고요. 그럼 뭐 불편한 거 없이 생리를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아주 정상적이에요. 아, 정상적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사이에 뭐 불편하셨거나 네. 지금 현재도 아니면 네, 이제 네. 옛날에도 불편하셨거나 네, 최근에 제가 문제 한 되신 거. 3년 전, 3년 됐어요. 마늘로는 네. 3년이 안 되고 해수는 3년 전에 네. 제가 수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수혈이요? 네. 네. 예. 그리고 수혈을 많이 받고 나서부터는 그게 눈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네. 거의 2.0, 2.0을 계속 고수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수혈 받기 전부터는 이상하게 정세가 네. 첫째로 눈이 앞에 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희미해지시고. 네, 눈이 네. 희미해져. 이상하다. 눈이 왜 이렇게 희미해지지? 네. 이랬는데 네. 나중에는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뭐 걸레도 하나 못 빨아, 네. 청소도 하나 못 해, 머리도 제 힘으로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무서워서 저는 병원을 못 갔어요. 주사를 못 맞아가지고. 네, 네. 예. 그리고 그 우주 아이씨가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래가고 해서 한번 결근을 하고 그냥 네. 저를 막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다시피 했는데 네. 피가 그렇게 모자란 줄 몰랐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수혈을 받으셨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보통 뭐 성인들은 피가 뭐 한 15가 정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수치가.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5, 3.8, 4가 안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부족하셨네요. 예, 그리고 뭐 네. 병원에서 뭐 응급처치로 그냥 이래갖고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저 같은 네. 경우에. 그래서 참 신기하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서 있었는지를 네. 모르겠다면서. 네. 예. 그래서 뭐 입원하자마자 계속 수혈부터 먼저 받았죠. 네. 예. 그때 그럼 수혈 한 번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 하셨고요. 예. 네. 그때 그렇게 한 번 하고 나서는 제가 살이 이렇게 쪄요. 아, 수혈 후에요. 예,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수혈 받고 나서 정상적이 될 때까지는 병원에서 주는 약이 네. 어쩔 수 없이 살이 찐대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저도 55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몸무게가. 그러세요. 근데 이 약을 많이 먹고 이럴 때는 막 66kg까지 나가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의사 그러셨어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네. 했더니 이 약이 그런 부작용이 좀 있대요. 근데 네. 일단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 약을 안 먹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드세요? 아니요. 약은 네. 1년 전에 끊었어요. 네. 이제 거의 다. 네, 네. 그래서 정기 점검만 좀 5,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 네. 근데 다 정상이라 그러는데 이 살이 안 빠지네요. 아, 지금도 빠지기 63. 쉽지 않죠. 네. 그래갖고 제가 힘이 들어요. 네. 어. 그러시고 또 다른 거 뭐 불편한 증상 없으셨어요? 네, 그 외에는 뭐 네. 정상적으로 거의. 아, 괜찮으시고. 네, 괜찮아요. 최근에 요새 뭐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요가 하다가 네. 이렇게 어질어질하면서 뭐 앞이 안 보이면서 네. 막 식은땀이 쫙 나면서 식은땀 나시고. 네. 네. 그래서 뭐 구토증세가 나면서 네. 왜냐면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고 그러시면은 뭐 저기 전에 수술을 하셨거나 이런 건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전혀 없어요. 수술하신 적 네. 없으시고요. 네. 병원에도 거의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왜 수혈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다른 데 이상이 전혀 없는데 네. 이제 자궁에 네. 무록이 있어서 아, 여기 때문에 무록이요? 네. 이것 때문에 아마 네, 네. 피가 그리로 새는 것 아, 같다. 근데 네, 일단은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리로 피가 새니까 맞아요. 수술을 하자. 이거네요. 예.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아. 절개 없이 그냥 네. 간단하게 그냥 했어요. 이것도 수술하신 거죠? 그러면 무록 수술을 하셨네요. 예, 예, 예. 네, 그러고 알겠습니다. 나서는 전혀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시면 제가 맥을 좀 봐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보살님도 보시면은 평상시에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사시는 분이세요. 긴장을 좀 많이 하세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이제 신경 쓰실 일이 뭐 걱정거리가 있거나 신경 쓰실 일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이제 초장 쪽으로 가기가 좀 쉬우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른쪽 왼손 보시면. 네.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생리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수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네. 이렇게 피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부족해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제 새 나가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럼 생리량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네. 그러셨죠? 예. 예. 그러니까 자궁에 이제 그 생리량이 많아지는 경우는 물혹이나 근종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생리량이 많아지고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여성들이 피가 부족해지는 제일 큰 상황은 생리량이 많아서 이제 하혈을 하거나 이런 경우고 또는 이제 소변으로 피가 새나가도 마찬가지, 코피를 많이 흘려도 또는 이제 뭐 입으로 피를 토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피는 혈관 속에 다녀야 되는 물질인데 그게 몸 밖으로 새나왔다 할 때에는 몸에 이제 피가 부족해지면서 일차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증상에 속해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렇게 수혈을 하게까지 된 거는 자궁의 물혹 때문에 하혈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생리 때도 평상시에는 네. 그냥 뭐 이렇게 보통 때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네. 안 그러면 누워 있다가 네,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갑자기. 느낌에 네. 막 세수대 한 세수대를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막 콱콱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네. 어떨 때는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네. 제가 힘이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부족해지니까 네. 서서히 기운이 딸려지고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눈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시력이 흐려졌다, 네. 나빠졌다, 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졌다. 네. 이거는 이제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체질을 타고 나셨어요. 예, 제가 아까 맥을 보니까 이제 간 쪽으로 나중에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맥이 나오는데 이제 눈에는 피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눈이 맑고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동의보감에도 그 안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눈은 혈을 받아야 잘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피가 이렇게 자꾸 새 나와서 부족해지면 눈까지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력이 나빠지거나 눈이 흐려지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손은 이제 여기 그 동의보감의 그 조문마다 손은 피가 충분히 공급돼야 물건을 잡을 수가 있고 발에는 피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걸음을 걸을 수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여자들은 피가 몸에 충분해야 돼요. 또 자궁이 있는데 많이 충분히 모여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자는 위하고 자궁이 튼튼해야 되는데 특히 자궁은 이제 피가 충분히 모여 있는 그런 이제 혈해 충분히 모여 있어야 우리가 이제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물혹이 있어서 생리를 그렇게 뭐 갑자기 일어날 때 피가 이제 확 쏟아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혈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 조금 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오늘 요가를 하다가 이렇게 눈앞이 전혀 안 보이고 이제 식은땀이 나고 이러셨다. 그래서 제가 혹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신가 하고 봤는데 그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신 거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몸에서 피를 잘 돌려주거나 기를 잘 운행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지금 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신다든가 또 운동을 할 때 땀이 많이 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땀을 많이 빼주면 피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땀을 많이 흘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땀을 흘린다는 거는 피가 새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최대한으로 땀 흘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으로 땀을 안 흘리려고 엄청 네.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신데 또 네. 이제 그거는 내가 땀을 안 흘리려고
안 흘리려고 해도 땀이 새나왔다는 얘기는 몸에서 바깥을 싸는 힘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안 흘리도록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특히 다른 데보다는 이거 겨드랑이 쪽에 많이 네. 나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겨드랑이나 가슴에서 나는 땀은 심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에서 이제 심장 심자를 쓰고 심장에서 나는 땀이다 이렇게 보는데 되게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이제 겨드랑이나 가슴에서 땀이 날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땀이 어디서 나느냐,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다 원인을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 저절로 땀이 나는 건 이제 자한이라고 그러고 밤에 잠을 잘 때 나는 땀은 이제 도한이라고 그러고 또 부위별로는 이제 겨드랑이나 가슴에 나는 건 심한이라고 얘기하고 또 손발에서 나는 땀은 또 달라요. 근데 아까 맥을 보니까 보살님 손바닥에서도 땀이 약간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한이 나는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생기면 다른 분보다 유난히 더 많이 신경을 쓰신다든가 또는 이제 해결이 될 때까지 그걸 머릿속에 갖고 계신다든가. 예, 그래요. 그렇죠. 해결이 돼야 편안하지. 그렇죠. 예, 해결이 안 되면 그게 항상 늘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일이 있어도 이거 이제 눈앞에서 떠나면 다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은 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많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심한도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요가를 하다 이렇게 눈앞이 깜깜하고 식은땀도 나고 속이 울렁거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밖을 싸는 힘이 너무 약한 거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피부는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피부가 이렇게 모공이 열려 있으면 조금만 움직이거나 조금만 넣어도 땀이 새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땀만 찌꺼기만 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액이 같이 새 나오는 거니까 이게 오래되면 이제 어지럼증이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남자분들은 땀을 약간 흘려줘도 되지만 여자들은 땀을 흘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땀이 안 흘리도록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수혈하는 상황이 또 안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자궁에 물혹이 생겼다는 것도 뭔가 잘 맺히기 쉬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랬을 때 덩어리를 잘 만들 수 있는 체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세상으로는 폐경이 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자궁에 뭐 물혹이 있거나 근종이 생겨 있거나 손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체질이 이렇게 잘 뭉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뭉친 걸 흩어주는 치료를 하셔야죠. 그래서 꼭 이거를 이제 생겨 있는 걸 없애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슴이라든가 이런데 기가 뭉쳐 있는 거를 흩어주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이제 겨드랑이나 가슴 이런 데서 땀도 덜 나는 거고 근본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땀이 덜 나게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치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혈을 하는 그 단순히 한 가지 상황만 보고도 이분의 체질은 어떤 쪽으로 가는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베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체질에 속하세요. 그러시죠? 예. 누구한테 이제 줘야 제가 편하죠. 그렇죠. 받는 것보다는 네. 주는 쪽으로 가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제 생긴 그 몸의 기전도 그렇게 가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몸에서 또 자꾸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새나가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 치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5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차츰 이제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담즙이 줄어들고 간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러면 간의 혈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또 간은 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장부기 때문에 치료를 좀 잘 하셔서 근본 치료는 그거죠. 뭐 땀을 덜 나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유블럭 풀어주고. 이게 겨드랑이 다른 데는 땀이 안 나고 뽀송뽀송할 때 네. 겨드랑이 조금만 날씨가 더우면 네. 제일 먼저 땀 나는 곳이 그렇죠. 겨드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체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땀이 이제 그쪽에 난다는 거는. 그럼 그래서 이것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한의학적으로는 여기 이제 동의보감에도 그럴 때 쓸 수 있는 처방까지 다 나와 있고 또 왜 그렇게 땀이 나는지 원인서부터 이제 치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의학적으로는 치료가 가능한 증상이다. 이렇게. 예,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해오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세 된 여성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손바닥이 유난히 노랗다고 해서 병원에서 황달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황달은
이제 소변, 얼굴, 눈, 치아, 사지와 몸이 이제 모두 금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 요즘 같이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찬물로 목욕을 하면 열이 윗속에 머물러서 이제 생기는 그런 증상이 되겠고요. 밥 먹은 뒤에도 배가 자주 고프고 또 눕기를 좋아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소변색이 아주 노랗게 나오는 이런 증상입니다. 손바닥이 노랗다고 해서 황달은 아닌 거고요. 이제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은 변비 경향이 있고 소변을 자주 보면서 또 이제 앉았다 일어설 때 소변이 새기도 하는 요실금 증상이 있고, 또 체하기도 잘하고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음식을 먹으면 잘 붓는다, 이런 증상을 이제 여러 가지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제 증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이분은 근본은 비장의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장은 우리 몸에서 수습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장 기능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체하기도 쉽고 몸이 잘 부으면서 무겁게 느껴지는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에서 땀이 난다고 했는데 아마도 손에서도 땀이 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에 열이 쌓이면 손발에 땀이 나기 쉽기 때문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 비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강화시키고 수습을 정체되지 않도록 하면 음식에서 섭취한 영양분을 이제 피를 충분히 만들어서 돌려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변비와 요실금 증상까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보살님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66세예요. 네, 66세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불편하신 곳이 있으실 텐데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예, 기억력이 요즘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기억력이 떨어지시고요. 네. 네. 한참 생각해야만이 다시 기억이 나고 그러세요. 그래요. 네. 그러시고요. 또 그리고 요즘 귀가 너무 가렵고 그래가지고 네. 네. 병원에 가니까 네. 곰팡이균이 곰팡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며칠 동안 치료를 했는데 네. 얼마 있다니까 또 가렵더라고요. 네. 또 가려우시고.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는 안 가봤는데 네. 그렇게 좀 불편하고 허리도 네. 많이 아프고요. 허리 아프시고요. 네. 무릎도 좀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고. 네. 많이 아파요. 불편하신 거 다 말씀을 해줘 보세요. 네. 또 있으세요? 뭐 그런 거지 다른 네, 거는 네. 아, 그러세요. 그냥, 네. 그럼 우선 지금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네. 이 속이 가려우시고 네. 이제 허리 다리 아프시고요. 네. 예, 그러시고 제가 이제 우선 맥으로 좀 먼저 확인을 해드릴게요. 예, 힘 빼시고. 예. 네. 가슴이 좀 답답할 때 없으세요? 별로 못 느끼는데. 네. 지금 이제 답답한 거는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네. 지금 맥을 보면요. 가슴이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한숨도 쉬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 살펴보세요. 네. 분명히 그런 증상이 있으실 거고요. 네. 이제 맥에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신 편에 속하세요. 네. 굉장히 민감한 편에 속하시고 소화 기능은 소화는 어떠세요? 그건 괜찮아요. 특별히 불편한 건 못 느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보살님 같으신 체질의 분들은 식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조금씩 잡수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없으신데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은 좀 약하게 타고나신 편에 속하세요. 조금만 더 먹던 양에 조금만 더 먹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소화를 못 시키시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예, 네. 또 조금 배고파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팔다리에 힘이 잘 빠지고 예. 배고프시면 그리고 또 조금만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면은 예. 속이 답답해서 이제 예. 소화를 못 시키시고 예, 그런 게 아주 있으시죠. 버겁고 그래요. 네, 그러세요. 소화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허리 다리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역시 맥을 보니까 허리 다리 쪽으로 맥이 안 좋아요. 네. 이제 안 좋게 나타나시고 원래 또 선천적으로도 하체를 좀 약하게 타고나신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허리 다리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삐끗하기도 쉬우시고 이제 오래 힘들여서 뭘 하시거나 이러면은
뻐근하게 아프실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러시고 예, 되셨고요. 혀 좀 잠깐만 내밀어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여기 아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 그러셨고 지금 현재 뭐 약을 잡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혈압약하고 혈압약하고요. 당뇨약. 예, 당뇨약. 그거 아유 예. 이거 얼마나 드셨어요? 당뇨약은 그거는 한 10년 조금 넘게 먹었어요. 10년 넘게 드셨고 또 혈압약은요? 아, 그거는 오래됐어요. 예. 몇 년이나 드셨어요? 한 30년 거의 될 것 같아요. 30년 정도. 그러면 이제 양약을 이렇게 오래 잡수시면은 그거 이제 그거는 조금 수치가 조절이 될지 어떨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자꾸 약독이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드시다 보면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영양 물질을 나한테 유익하게 쓰지를 못하고 다 이제 몸 밖으로 빼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모성 질환인 경우에는 체력이 많이 딸리기가 쉽죠. 그리고 혈압약도 이렇게 오래 드시고. 근데 지금 보면 보살님 저기 지금까지 살이 별로 쪄본 적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러시죠. 평생이 살려면 안 잡았어요. 네, 살이 찌실 수 없는 체질이신데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드시는 것도 이제 많이 안 드시고 소화 기능이 약하지만 이렇게 이제 소모성 질환을 갖고 계시면 아무리 잘 잡숴도 내 걸로 못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실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살님의 그 성향이 체력 소모를 많이 하고 사시는 편에 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딸려서 뭐 힘든 걸 많이 하시거나 이러지는 못해도 내가 이제 음식을 요만큼 뭐 요 주먹만큼의 영양분을 섭취했으면 쓰는 건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런 성향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 다리가 이제 약하시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얼굴 윗 상체 쪽으로 좋은 기운을 많이 이제 건강한 기운을 많이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진액을 많이 올려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억력이 이제 저하되거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귀 속이 가렵다는 것도 이제 병원에서는 무슨 뭐 곰팡이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보다는 요건 이제 지엽적인 문제고 귀가 가렵다거나 또는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콩팥 기능이 튼튼하지를 못해서 진액을 잘 퍼뜨려 주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화가 잘 오르내리는 이런 측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가 잘 오르거나 이런 쪽에 속해요. 그래서 귀 속이 가려운 것, 또 안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가끔 가다가 허리, 무릎 이런 쪽으로 이제 불편한 증상이 오는 것도 우리 몸에서 엉덩이 부위는 음혈지부에 속해요. 그래서 피가 충분하고 이제 특히 여자들은 여자의 기본형은 지적상이라 그래서 어깨보다는 힙이 있는 부위가 더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져야 그게 여자의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살님은 반대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도 잘 생기셨고 또 힙에 비해서 어깨가 조금 더 크시고 이런 분들은 남자 같은 형상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바깥 활동을 하면 아주 능력을 잘 발휘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에 속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생긴 모습으로 볼 때에도 아랫배 쪽으로 이제 찬 기운이 돌면서 이제 허리다리가 약하게 타고나셨으니까 결국은 하체 쪽으로 이제 약하면서 위쪽으로 그 흔들리는 증상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풍의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고 건망증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저기 머리가 흔들리는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풍선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머리가 흔들리는 건 굉장히 중한 증상의 하나예요. 중풍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미리 진액을 많이 보완해주고 이제 화를 밑으로 끌어내주고 이런 치료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어떻게 보신다고 그랬죠? 자주 보신다고 그랬죠? 요거는 그 이제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이 소변을 뭐 자주 보실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시원하게는 보세요 소변을. 네, 시원하게는 보시고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도 진액을 자꾸 빼내는 거거든요. 소변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찌꺼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콩팥 기능이 좋으면 소변을 잘 걸러내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이제 튼튼하지 못하면
그 찌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진액까지 같이 이제 소변으로 딸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변을 자주 봤을 때 몸에 좋은 물질이 자꾸 조금씩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서 자꾸 부족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이제 우리가 치매나 중풍이 오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무서운 거네요. 이제 근데 미리미리 조절을 잘 하면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불편한 증상이 뭐 있으시면 말씀을 해보세요. 불편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네. 요즘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머리가 많이 빠지시고, 네, 뭐 또 다른 거 뭐 있으세요? 다른 거는 네, 지금 네. 저녁으로 네. 이리 아주 밖에 가서 걸음을 많이 걸으면 다리가 뻐근하면 아프잖아요. 네, 네. 저녁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세요. 아니에요. 운동 안 하시는데도 네. 다리가 뻐근하게 아프시고요. 예, 이게 저녁에도 심하신 거예요? 예,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누워 네. 있으면은 네. 그걸 이제 딱 느껴요. 그러세요. 어때요? 뭐 일을 하세요? 아니요. 안 하시는데 그 머리가 잘 빠지는 게 이제 그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머리가 잘 빠지시는 게. 머리 빠지는 게 한 1년 거의 됐을 1년 거예요. 정도 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머리가 빠지는 원인이 이쪽으로 이제 혈열이 있어서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빠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풍 증상이 있어도 그러니까 중풍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증상이 있어도 머리가 빠질 수가 있고, 네. 또 화가 많이 올라도 이제 머리가 빠질 수가 있는데 머리 그 이제 두피가 윤택하고 그러면 모근이 튼튼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안 빠지죠. 네. 우리가 이제 저기를 밭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밭에 이제 적당하게 수분이 있을 때에는 식물이 잘 자라요, 거기에서. 그런데 밭이 건조해져서 메말라지면 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시들어서 빠져나오게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두피가 이제 촉촉하게 아주 충분한 영양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머리털이 잘 자라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윤택하게 되는데 이 두피가 건조해지거나 또 이제 피가 더워지고 혈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에 이제 그 더운 기운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 기가 허하거나 해서 진액을 잘 공급을 못 해주면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모근이 거기에서 잘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털이 빠지게 돼요. 근데 이제 동의보감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제 열이 많이 몰려도 그 머리털이 빠지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충분하고, 그러니까 피가 이제 그 덥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그런 서늘한 피가 많이 있을 때에는 머리털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머리털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까 그 건망증이 심하다, 기억력이 이제 많이 저하가 되셨다, 귀가 가렵다 이런 거하고도 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증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한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축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 머리가 잘 빠지시는 것도 진액을 머리로 잘 공급을 못 해주고 두피가 건조해지고 메말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진액을 못 올려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양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음이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양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건 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또 자꾸 수분을 말리잖아요. 두피를 건조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모근이 약해져서 머리털이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 이럴 때는 요거를 하나씩 뭐 건망증 치료 따로 또 귀가 가려운 거 머리털 빠지는 걸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액이 충분하게 해주고 화를 흩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머리털도 안 빠지게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피를 충분하게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콩팥에 정을 충분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머리털이 빠지지가 않고 이제 다 전체적으로 편해지면서 허리 다리까지 이제 편해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저녁이 되면 다리가 많이 뻐근하고 아프시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하체가 약하게 타고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딸리니까 특히 이제 저녁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피곤해지고 뻑뻑해지고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